고혈당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식후 먹게 되는 디저트인데요. 당뇨 같은 여러 만성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건강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디저트,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혈당, 고민 많으시죠? 제가 생각하는 고혈당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식후 먹게 되는 디저트인데요. 대부분의 디저트는 고열량, 고지방에 설탕과 액상과당이 가득하죠. 이게 이제 입에서 맛있다 보니까 몸에 나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끊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신 점이 있어요? 분명 밥을 먹었는데 디저트는 왜 먹고 싶은 걸까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만 손이 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현상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디저트를 끊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밥을 먹었는데 뭔가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 빵 같은 음식을 추가로 디저트로 먹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밥이 짰으니까 단 걸 먹어야겠다, 뭐 이런 거. 이런 현상이 절대 이상한 건 아닙니다. 밥을 먹고 나서 후식을 먹고 싶은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생각해보면 외국의 코스 요리에도 마지막에 디저트가 꼭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한식에도 수정과나 식혜 같은 걸 마지막에 내주기도 하고요. 이런 게 없으면 숭늉이라도 따로 챙겨 먹기도 했잖아요. 식사 마지막에 디저트로 마무리하는 것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심리적, 문화적으로 당연시되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유독 더 달콤한 디저트가 당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와 음식 중독 때문이에요. 식사 후에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낮춰주게 됩니다. 그런데 식후 혈당이 더 높아질수록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될 수밖에 없겠죠. 이 과정에서 혈당이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면 그 폭이 커지고 가짜 배고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짜 허기.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거고요. 꼭 혈당 때문이 아니라도 달달한 특정 음식을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음식에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자신이 중독된 음식을 먹을 때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 모두 행복을 느낄 때 나타나는 호르몬들인데, 단 음식을 먹으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강하게 자극이 되고 몸은 자연스럽게 단 것을 더 원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식사 후에 한 번, 두 번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디저트를 먹는 습관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고요. 물론 디저트를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매일 매 끼니 반복되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설탕은 혈관 건강에 해롭고 각종 첨가물들은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 잉여 칼로리로 살이 찌고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뇨 같은 여러 만성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건강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디저트, 이 디저트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도 다이어트 할 때 했던 방법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영양이 풍부한 배부른 식사를 하고 바로 치워야 됩니다. 애초에 식사를 마치고도 포만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해서 디저트가 더 먹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만 가득한 배부른 식사를 밥을 한가득 이렇게 드시라는 게 아니죠.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도 천천히 되고 혈당도 천천히 높일 수 있는 건강한 식품들 위주로 풍부하게 드셔야 해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생선, 달걀 같은 식품의 비율을 올려주고 식이섬유 같은 채소류를 많이 올려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식사 이후 오랜 시간 포만감이 유지되면서 혈당의 상승이 완만해지고 가짜 어기로 인한 디저트 생각이 덜 날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마쳤으면 바로 식탁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디저트가 있는 공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식탁을 치우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몸을 움직여서 식사 이후 높아지는 혈당을 덜 오르게 막아주고요. 심리적으로도 식사를 끝낸다는 의미를 강하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나오게 되면 디저트와의 물리적인 거리도 멀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 이후 다른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디저트를 먹어야지 라는 생각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저트를 관리 한번 해보세요. 횟수, 종류, 양까지 전부 다요. 우선 디저트를 매일 드셨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여주시고요. 디저트가 습관화되신 분들은 한 번에 끊기는 어렵죠. 초반에는 줄이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욕구를 한꺼번에 너무 억누르다 보면요. 그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나중에 너무 많이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횟수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줄여보세요. 그리고 디저트의 종류와 양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동안 드셨던 달콤한 디저트는 가능한 치워버려 주세요. 그리고 당류가 낮은 딸기 같은 것들, 토마토 이런 과일이나 견과류, 그릭 요거트 이런 것들 한번 드셔보세요. 달달한 커피는 그만.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맛이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번 드시다 보면 특유의 그런 쌉싸름한 맛 그리고 풍미가 느껴져서 조금 더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시원한 음료수가 생각난다면 혈당에 영향을 덜 미치는 제로 음료를 드세요. 요즘에 이제 거의 모든 음료가 제로 당류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콜라나 사이다, 아이스티, 심지어 식혜까지 마트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즐겨 먹던 음료를 대체할 재료식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 못 참겠다. 디저트를 정말 먹고 싶어. 이렇다면 종이컵을 이용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당뇨 과일 편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당이 높은 과일은 종이컵 한 컵 정도만 드시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과자나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컵 한 컵 있죠? 그 한 컵에 담아서 이만큼만 먹고 그만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만큼만 드시라고 하면 그동안 먹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양이 적죠? 어딘가 불만족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물과 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많이 잘 드실수록 디저트를 끊어내기가 쉬워요. 물과 차는 디저트가 생각날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자주 습관적으로 먹어서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돼요. 포만감뿐 아니라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도 촉진을 시켜주게 돼요. 그래서 물이나 차를 계속적으로 먹으면 약간의 허기가 느껴질 때 디저트를 찾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생수가 가장 낫지만 디저트 느낌을 좀 더 내고 싶다면 레몬을 이용한 레몬수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특유의 새콤함으로 과일 먹는 기분을 내면서도 소화를 돕고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더운 계절에는 탄산수를 이용해서 레몬수에 레모네이드처럼, 추운 계절에는 레몬차처럼 먹어도 되겠죠. 아니면 쉽게 티백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 종류도 좋아요. 보리차, 홍차, 녹차뿐 아니라 꽃향이나 과일 허브 같은 캐모마일 이런 것들도 있고요.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맛과 향으로 차를 즐겨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흔히 드시던 과자나 아이스크림 말고 다른 종류의 디저트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만한 제품이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다른 습관과 관심사를 만들어서 디저트와 멀어져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독과 비슷한 영역인데요. 우리가 디저트를 찾을 때에는 습관이 너무 굳어진 나머지 가벼운 중독의 증상을 보이는 때도 있죠. 식사 이후 디저트가 당연하게 생각난다면 그 당연한 걸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 달달한 걸 먹는 게 아니라 양치를 해볼 수도 있고요. 스트레칭을 해볼 수도 있겠죠. 식사 후에 디저트를 찾는 그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디저트 대신 기분을 좋게 하는 다른 활동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애완동물과 시간을 보내기, 산책하기, 수다 떨기 모두 다 좋아요. 또 중독은 아니더라도 할 일이 없거나 한가할 때 입이 심심하다라는 이유에서 달달한 걸 찾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자면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뇌가 배가 고픈 거예요. 뇌에서 자극이 부족할 때 가장 쉽게 이 자극을 채워주는 방법이 달콤한 음식이거든요. 그 자극을 취미생활이나 즐거운 활동들로 채워주세요. 뇌가 달콤한 것을 먹는 행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즐거움을 찾게 되면 단 것과 좀 더 쉽게 멀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족들과 함께 노력을 해보세요. 혼자보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하시면 실천이 훨씬 더 쉬워지죠. 디저트를 자주 먹는다면, 가족 전체가 함께 먹는다면 이 전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디저트를 치워버려야 돼요. 식사 이후에 배우자나 자녀들과 행복하게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디저트 먹는다. 자, 좋지만 이 디저트 원래 먹던 달달한 거 말고 좋은 걸 먹어야겠죠? 그래야 가족 모두의 건강이 나빠진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가족끼리 상의해서 나쁜 음식은 같이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과일을 드실 때는 커다란 접시에 한꺼번에 놓고 집어 먹는 것보다는 각자 양을 미리 정해놓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분들께도 미리 얘기해서 우리가 만나더라도 가능한 달콤한 그런 식품은 덜 먹는 방법으로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주변에 이런 사실을 다 말해놓으면 자각 효과가 커지거든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과 책임감이 생겨서 디저트를 끊는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5가지 다 기억하셨나요? 첫 번째, 식사를 포만감 있게 하기. 두 번째, 디저트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기. 세 번째, 물과 차 마시기. 네 번째, 다른 습관과 관심사 만들기. 다섯 번째, 주변의 도움받기. 디저트를 끊는다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점의 닥터 K 김지은이었습니다.